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남겼죠.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가질 건가요? 주식 투자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고수회전이 도와드릴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수님. 네. 네, 오늘 네. 방송 6회차 만에 네. 고수님의 꿀렁거림을 본 것 같아요. 오첨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용기를 좀 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고민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가요, 고수님?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시장에서 또 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주식 디자이너 문, 성투의 문을 열어줘.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하는 기업을 주목하라.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면은 기업들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취하는 재수처 중에 하나가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시장의 주식을 사는 거죠. 개인들이 사는 주식을 회사가 직접 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사주 매입. 매입한다라는 거고 자기가 사는 주식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장부상에서 소각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없애면 그게 소각인 그렇죠. 거예요? 소각이 되는 거죠. 기업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게 이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나요? 기업들이 자사주나 소각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1월 달에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보게 되면 자사주 4억 5천만 주. 대략 발행 주식의 7%.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주. 전체 주식 비중의 9% 정도.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 연말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 상장 이후에 국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는 공시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2019년도 1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2020년도 현재까지도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하나의 차트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2019년도에 보통주 200만 주를 소각하겠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주가 자체가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0억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소각하겠다. 라는 뉴스까지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공시를 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네. 그 이후에 1년 이상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네. 두 회사의 매입 소각의 이슈 날짜가 비슷하죠. 네. 결국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재수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수처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재수처 보여주지 않는 회사들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렇게 자기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다음에 투자자들을 케어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소식이 들리는 기업은 일단 매수부터 해야 되겠네요. 물론 긍정적인 이슈죠. 아주 단순한 투자자. 뉴스가 나오면 매수한다. 나쁜 시그널도 사실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뉴스들이나 이슈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좀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볼까요, 고수님? 일단은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소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요만큼 주식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을 회사가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주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EPS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PS라는 거는 주식수로 나눈 그렇죠. 거잖아요.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 또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뭐 밸류에이션이 또 증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입을 한 이후에
소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는 예를 들어 처음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근데 1,000주를 더 사서 소각을 하니까 대주주는 그대로 1,000주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분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총 주식 수는 어떻게 됐다?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한 이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러면 회사의 지배력도 강화가 되고 강화가 되면 뭡니까? 회사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소각하지 않는 경우는?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자체가 뭡니까?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 유통 물량이 500만 주인데 대주주가 100만 주를 매입을 했다. 당연히 대주주 지분은 올라갈 거고 유통 물량이 400만 주가 되게 되면은 역시 뭐다?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입을 한 이후에 소각이 가장 좋지만은 매입 자체로도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면도 한번 볼까요? 자, 회사가 여윳돈이 있어요. 여윳돈이 있으면 회사는 뭘 해야 되죠? 사실 R&D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R&D에 투자를 않고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왜? 앞으로 이 회사는 미래 산업에 자기 기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나? 방어적인 성격이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 시그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딱 좋겠네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좀 성장성에 한계가 있었던 기업들. 대부시스터즈라는 차트 왜 이래요? 대부시스터즈라는 차트인데 차트 왜 이러죠? 엄청나게 안 좋죠.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뭐 국민 게임,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좋았지만은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2015년도에 3번이나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네.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단기적인 방어 성향은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핵심적인 성장력을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부정적인 견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상상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2019년도 8월 6일 날 100억대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은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상상인처럼 장중에 거의 하한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자사주 소각의 이슈보다는 이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사주에 대한 매입 소각은 분명히 좋은 이슈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플러스 알파 또 기업의 펀더멘탈까지도 한번 체크는 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이 어려운 변동시장에 삼성전자나 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 그럼 고수님께서 네. 직접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했던 기업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둔 사례가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저도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힘이 들거든요. 최근 시장처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드시죠. 힘들어요. 얼굴살 빠졌잖아요. 다크서클도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슬픕니다. 훨씬 이뻐지셨어요. 제가 일단은 매매했던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종목. 유비쿼스 홀딩스 요즘도 핫했던 종목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도 핫합니다. 네. 사실은 상당히 핫한 종목이고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성견지명. 성견지명. 그죠? 자,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2018년도 7월 15일에 자사주 200만 주 취득 소각 이슈가 사실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뭐다? 5G도 시장에서 소근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G와 자사주 이슈가 플러스 이때 어차피 내가 살 종목이었는데 자사주 소각까지 하네? 이건 확실하다 싶어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뭐 6개월 동안에 90% 이상 사실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팔고 역시 날아갔다. 그죠? 두 번째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또
50만 주의 또 자사주 매입 이슈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카메라 하드웨어 시장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면 후면이 점점 카메라 개수가 확대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화질로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으니까 4개월 정도 홀딩에서 한 75% 정도. 또 2020년은 연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근데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어떤가요? 올해 시장 사실 상당히 갑작스러운 악재가 좀 나왔죠. 최근 한 18개 정도 회사들이 방어적인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 아마 추가적으로 또 좋은 기업들은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 위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누구에게 오라? 저에게 오라.